동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강의를 통해 뵙게 됩니다. 어제가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어버이날.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날이죠. 여러모로 어제와 오늘이 의미가 좀 깊어가지고 그 석탄일 내 우리나라가 탄생시킨 위대한 예언자의 말을 오늘 한번 전달해주고 분석해보고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탄허 스님 이야기입니다. 통상 우리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예언집을 많이 쳐다보고 또 그에 관련된 걸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재미삼아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아주 유명한 서구의 예언가로는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있고, 미국의 영적 예언 사역자라 그래가지고 에드가 케이시라는 양반도 있고, 우리나라 민족 종교에서는 강정산, 지금 정산도나 대순진리회에서 상제로 모시고 있는 강정산의 예언도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우리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소위 말하는 탄허 스님인데, 제 이분을 79년대에 한번 만났더랬습니다. 제 사관학교 4학년 때인데, 마침 제가 육사에서 불교부에서 사관학교 절에 주말만 되면 가서 떡 먹는 그 재미로 다니다가 여러 사람들 갖다 많이 만났는데, 특히 기억나는 사람이 장영자, 육사 불교부의 그 장영자가 그때 돈 많을 때 많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주말만 되면은 밥, 떡 이런 거 많이 해줘가지고 그거 얻어먹는 재미로 자주 갔었는데, 아유, 그게 벌써 40년 전이네요. 근데 이제 탄허 스님은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스님으로 잘못 알고를 있는데, 이 양반 불도인입니다. 왜 불도인이냐면은 이분이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 종교를 열심히 했던 그 강정산에 그 제자가 세웠던 보천교,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민족 종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문 수행을 열심히 한다 그랬잖아요. 순 최재호가 그랬고, 정산도가 그렇고, 대순진리가 그렇고, 대부분 다 그 주문 수행을 합니다. 우리 탄허 스님도 지금 알려진 거는 23살에 절에 들어가가지고 3년간 면박 수행했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원래 이분의 부친이 그 보천교 북부 지부장이었거든요. 김홍규 씨라고. 이분은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래서 보천교의 영향을 깊이 받아가지고 주문수행뿐만 아니라 공부를 참 열심히 했더랬습니다. 이분이 주로 공부한 것이 그 이전에 정읍지방에서 학선생으로 알려진 김일부 선생, 우리 주문수행 중에서도 오음신공 창시자죠. 아, 이, 오, 우의 김일부 선생의 제자가 돌아가셨지만은 서울대 사회체육과 교수였던 이애주 씨, 옛날 박종철 고문 사건 때
장례식 때 서울시청 앞에서 살풀이 춤춘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주로 소리수행, 오음 신공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신 분이고, 아울러 고구리 춤이라 그래가지고 전통 우리 한국학을 갖다 열심히 한 분인데, 이 김일부, 이름은 김항이죠. 일부는 이제 호고, 일부 김항 선생이 주로 이제 많은 공부해가지고 내세웠던 것이 정역 이론입니다. 여러분, 그죠? 주역은 아시죠? 주나라 시대의 역. 역이란 말은 바꿀 역자입니다. 즉, 변할 역자 또는 바꿀 역자, 이 말은 모든 것은 변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그 사실 하나뿐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진리라고 말씀을 알려지고 있는데, 주역은 변화의 서입니다. 그 주역을 영어로 번역하면은 The Book of Change라 그럽니다. 변화의 서. 그래서 908개 모든 자연을 8가지 원소로 형태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변한다, 저렇게 변한다,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주역점이라 그러죠. 변하는 세상을 본다. 역시 미래 예측이나 예언이라는 것도 결국 변화를 어떤 식으로 감지를 해가지고 거기를 알아차리느냐 하는 게 이제 이 변화인데, 그 주역 이후의 시대를 오는 것을 정역이라 그럽니다. 빠르게 변한다는 소리죠.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이제 존재하는 우주는 전부 다 불확정성의 원리라 그럽니다. 이게 지구도 똑바로 서지 않았고 23.5도 기울어져 가지고 빼도름하게 돌아가고 있고, 돌아가는 이것들이 또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도 정해진 그 타이밍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주 불확정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365일이 아니라 365.242238 어쩌고 뭐 쭉 파이 형태로 넘어가는 거고. 근데 이 주역 공부를 한참 하다가 보면은 결국 들어서는 게 이제 빠르게 바뀌는 데 가서 정역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탄허 스님은 주역과 정역 공부를 그냥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청교의 수행법에 따라 가지고 중운수행과 운기조식을 열심히 하면서, 그래서 변화하는 앞 미래를 갖다 내다보고 했던 여러 가지 예언들이 많습니다. 참 재밌는 것들이요, 거의 다 맞췄습니다. 이제 변화의 설을 어떤 식으로 변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하고 쭉쭉쭉 했던 것들인데, 이분 대표적으로 예언했던 게 잘 맞춘 것이, 오대산에서 수행하다가 개미가 땅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하는 걸 보고 유교를 예언하죠. 마찬가지 그때 주역의 점을 따닥 들어가지고 불사 나라에 큰일이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지리산으로 다 피신을 시킵니다. 자기 자신도 물론 피신을 하고, 그렇게 하면 피신을 해가지고 유교를 미리 예언했다든지. 칸또 예언 중에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월악산에 달이 뜨고 달 그림자가 호수에 비치면은 우리나라에 이후 여자 대통령이 등장을 하고, 여자 대통령이 끝에는 대통령이라 안 그랬죠. 여자 임금이라 그랬죠. 여자 임금이 사라지고 나서 또 30년 후에 남북 통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 대통령까지는 맞췄습니다. 월악산으로 가는 게 이제 제천과 단양 사이에 있는 산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웃었죠. 크게 무슨 호수에 달이 비치냐. 근데 이제 충주 댐이 생기고 나니까
호수에 달이 비쳤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까지도 나온까지는 또 잘 맞추었습니다. 이분이 예언 중에 또 우리가 희망 섞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만주와 요동이 우리 것이 되고 한국은 전 세계 문화의 선도국이 되며 한국의 도가 세계 정신세계를 지배한다까지 했습니다. 뭐 그건 지나간 말은 그렇다 칩시다. 근데 이게 예측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예언이 아닌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말이다. 그 전에 만주와 요동이 우리 땅이 된다고 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반드시 거쳐야 할 준비 과정 단계로 남북 통일이죠. 여자 대통령 등장하고 난 이후에 남북 통일이 된다라고 한 것을 아주 재미있는 숫자 프로를 해놨습니다. 3344로. 그래서 3344는 33은 이제 일제 식민 시대라 그러고 44는 64. 요 도수 프로로 해석을 합니다.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갖다 이렇게 저렇게 막 따지고 분석하고 숫자 노름으로 들어가 봤더니 통일되는 해를 2025년 전후로 봅니다. 오늘 윤석열이 취임을 하게 되면은 기간 내에 윤석열이 기간 내에 할지 요 다음 대통령이 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요 다음 대통령 때 통일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주로 이제 예언을 하거나 예측을 할 때는 그 어떤 한 사실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서 들어가고 내면의 에너지에 딱 접속을 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상들이 축축축축 해가지고 돼 있는 상태로 뜹니다. 아마 우리 다른 스님도 분명히 그렇게 해서 봤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비치거든요. 그때 보면은 이 북한에 김정은 일가는 없습니다. 희한하게 사라지고 보이지 않고 전혀 엉뚱한 사람이 이제 남북 통일의 주역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그 전에 전쟁이라고 하는 큰 참화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느냐?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안 보입니다. 근데 단헌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은 남북 통일 이전에 전체주의의 광풍이 불어서 암흑의 시대가 그치고 난 다음 남북 통일이 온다 그랬거든요. 전체주의의 암흑이라는 이 말 자체에 저는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끝나고 나가는 문재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추구했던 그 방향이 물론 노력했던 것은 남북 통일을 노력을 했지만 사회주의와 전체주의를 통일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우리 두 사람 중에 한 명꼴로는 문재인 정부를 칭찬을 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함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바라보는 이 시스템 하에서는 저는 문재인 시대를 암흑의 시대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단어가 한 재밌는 예언 중에 주역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미국의 도움으로 남북이 통일되고 요동과 만주가 우리 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미국은 주역으로 풀이하기를 소녀이고 우리 한국은 소양이라 그럽니다. 즉 젊은 마누라가 정정한 남편을 도우는 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미국은 한국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감방의 도수다라고 주역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일전에 이야기했을 겁니다. 미국이 중국 쪼가리 내기 작전 들어갔다고. 92년도부터입니다. 중국을 세 쪼가리 내게 되면은 만주와 요동 일대는
어디로 갖다 붙일 것이냐. 티베트를 한 쪼가리 내고 만주 여동 일대를 또 한 쪼가리 내고 밑에 이제 상해를 중심으로 한 중국 남방지도 이렇게 해서 세 쪼가리를 작전을 들어가면은 만주 여동 일대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갖다 붙여가지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단해 예언이 점점 한 발자국 다가간다고 보는 게 이게 남북 통일의 발자국이 금방 이제 다가왔고 통일됨과 동시에 남북한 이 지상군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보병들 병력은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돼가지고 러시아 국경 이 사이에 배치할 수 있는 최전방 부대로 사용할 것이라는 걸 봅니다. 그 만주 요동을 통일된 남북한이 갖고 온다. 중국 산동반도 북쪽까지도 한반도의 영향권에 온다. 이게 뭡니까? 고조선 시대의 고토 회복입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시진핑은 한국은 뭐 변방의 속국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미국 역사재단에서는 과거의 적이 누구 땅이었냐 하는 걸 한국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곳에서 미국에 끊임없이 이건 우리 땅이다 하는 것을 알려줬더랬습니다. 그들의 역사학자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선 상고사에 있어서는 요동과 만주 뭐 북방 시베리아부터 시작하시고 몽고 일대까지 전부 다 고조선의 영토였다. 이거 뭐 그냥 우리가 가서 그 대통령하고 뭐 하는 거 단일 국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민족들이 짬뽕됐기 때문에 연방제 국가가 될 걸로 봅니다. 물론 주도권은 한국이시겠지만은 이게 단어가 예언했던 게 곧바로 이제 얼마 안 남은 느낌이 오거든요. 25년 전후로 한다면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단어가 예언한 게 현실로 될 걸로 이래 봅니다. 자, 또 하나 예언이 재밌는 게 있죠. 이제 지축의 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 침몰과 서해안 융기설이죠. 한반도의 면적은 일본과 둘이 동해안과 남해안은 찌그러들고 서해안이 올라오는 이런 지축 대이동을 한번 예언을 했는데 이 지축 이동은 여러 군데서 예언을 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스도 그렇고 뭐 기독교에서 예언 사역을 하는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일본은 거의 다 침몰하고 섬 쪼가리 몇 개만 남아 있어가지고 한국이 속국이 된다 그랬거든요. 원래 서해안 쪽이 쑥 솟아 올라가서 중국과 대륙이 붙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 미국도 완전히 쪼가리 나가지고 사이사이를 얼마나 나가지고 나라가 쪼가리가 많이 난다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지구촌의 변화이기 때문에 주역에서 정역으로 갈 때 내부의 지진과 화산 활동이 엄청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틀란티스와 미우 대륙이 사라지고 했을 때도 그런 지축 대이동에 따라 가지고 변했거든요. 지축 이동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생소할 텐데 23.5도 기울어진 이것들이 지축이 바로 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자북과 진북이 있잖아요. 자석이 가리키는 북쪽이 있고 진짜 북쪽이 있는데 진짜 북쪽이 되면은 지축이 바로 선다라고 그럽니다. 그 바로 서고 할 때는 지구 내부에 여러 가지 화산, 불 덩어리들이 막 작용을 해가지고 땅덩어리가 지형이 많이 바뀌거든요. 이거는 지질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판게아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대륙으로 되어 있다가 완전히 쭉 갈라져가지고 지금의 이제 6대 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하고 남아메리카 대륙 딱 갖다 붙이면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이게 땅이 떨어진 게 보이고요. 히말라야 산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인도 태평양판에 올라와가지고
시켜가지고 산이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지구촌의 모든 이 지질학의 원인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이제 거대한 지진과 화산 활동으로서 이루어졌는데, 그걸 이제 탄핵은 예언하기를 우리나라 중심으로 봤을 때 서해안은 올라오고 동해안은 가라앉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반도 영토가 중국과 붙는다까지 그랬거든요. 옛날에 부처는 뭐 그런 예언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수 인간 차원에 들어가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던 모든 영역은 사랑과 자비로서 창조하게 됐다.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것 불성의 근본이다. 그래서 불성의 근본은 착함이다. 착함은 맑고 순수함이기 때문에 그걸로서 네 인생의 지표를 삼으라. 그 스스로를 밝히고 진리를 밝히고 그 자등명, 법등명 그랬거든요. 자등명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인간 세상의 변화와 우주 변화 이 자체 같은 거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탄헌은 다른 열심히 수련을 통해 가지고 그걸 해드렸습니다. 시대 변화의 아침, 제가 여러분들과 밝은 희망의 미래를 공유를 하고 싶어서 5월 9일 아침에 법 강의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어제 제가 어버이날이라고 이제 아들 둘한테 이제 점심 얻어먹고 저녁 얻어먹고 했는데, 여러분 어버이날 혹시 어머니 노래 옛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나 실제 괴로움 다 있어지고 길은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고 하늘 아래 그 누구가 높다 하리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게 부처의 설법의 가사를 해가지고 곡조를 붙인 겁니다. 이 가사를 쓴 사람이 이제 양주동 박사인데, 이 가사가 어디서 왔냐? 부처가 얘기했던 경전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 은중경이라고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어머님 은혜 10가지를 나열하면서 그 10가지 중에 노래 가사가 한 5개 들어가 있습니다. 낳으실 때 괴로운 피를 얼마나 쏟고 젖을 얼마나 먹이고, 기르실 때는 젖을 먹이는 거고, 진자리 마른 자리는 그대로 나오고요. 부모 은중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꼭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 들어도 내가 부모의 역할도 되지만 내가 모셔야 될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세상이 바뀌는 첫날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찬 기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